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예, 석스예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 우리 대리 형, 멘델, 이 형님 우리 또 한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요게 자, 생원책에서는 빠졌어요. 우리 대리 형. 요 대리 형 왜 자꾸 대리 형이라고 부르냐면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지려고. 그죠? 멘델. 이 형님이 그죠? 꽤 오래전 분이시지만 요 형님 우리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게 중학교로 내려가서 생명과학 원칙에서 빠졌지만 요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게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람의 유전할 때도 이 용어들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 대리 형 또 고생한 거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왜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천천히 옛날 얘기 하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물 개체가 갖는 모양과 형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 석스, 지금 요 화면에서 보이는 형질이 뭐냐? 예. 머리 모양, 피부색, 눈색, 그 다음에 쌍꺼풀의 유무, 이런 것들이 형질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는 거. 곱슬머리, 직모. 그죠? 네. 눈색에 대해서 대립되는 거. 뭐 파란 눈, 검은 눈,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 유전자형, 지노타입. 이거는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조합. 그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자의 조합. 그리고 표현형은 그 유전자가 실제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라지알, 스모랄. 이게 둥근 콩, 주름진 콩.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둥근 콩으로 보이거든요. 표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둥근 콩. 유전자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라지알, 스모랄. 되겠죠? 그 다음 자,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 요거 순종이라 부릅니다. 호모형. 그죠? 라지알, 스모랄, 요런 거 순종.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모랄. 그러니까 우성과 우리가 여기서 대문자로 쓰는 게 우성입니다. 약속이에요. 생물의 약속. 우성. 요게 열성. 이렇게 쓰는데, 자, 우성 유전자끼리 열성 유전자끼리 있는 거 순종.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거 잡종. 영어로는 헤테로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성과 열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콩으로 얘기할게요. 둥근 콩 순종.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쓰면, 자, 주름진 콩 순종. 스모랄. 이렇게 해서 잡종일 때,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봤을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로 보이냐 이거죠. 둥근 콩, 여기서 부모님이 정보 하나 주고 라지알 하나 주고 여기서 스모랄 하나 주고 서로 다른 정보가 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걸 뭐라고 하자? 우성이라고 하자. 안 보이는 걸 뭐라고 하자? 열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보여요? 이게 둥근 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성이야? 둥근 콩이 주름진 콩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우성을 나타내는 유전자, 우성 유전자. 열성을 나타내는 거, 열성 유전자. 그리고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 근데 말이 이게 우성 열성이라고 해서 막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전자가 있을 때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게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게 열성이에요. 우성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손가락 5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인데 다지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지증. 손가락이 막 6개, 7개 있는 분들, 뭐 여기 날 수도 있고 여기 날 수도 있고, 자, 요런 다지증이
우성입니다. 이게 열성이에요. 지금 이게 열성이야. 5개, 손가락 5개 있는 게. 그죠?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성이 좋고 열성이 열등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우리 대리 형, 고생한 우리 대리 형 좀 알아봐 줍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또 대리 형 또 멘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콩의 진심인 남자, 콩진심 멘델 이분이 이제 수학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콩의 진심을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 고생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물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랑 B가 교배를 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교배를 해갖고 A랑 B랑 교배를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애가 와서 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멘델 형님, 우리 대리 형님은 어떻게 했다? 이거를 A와 B를 교배시키려면 이렇게 했어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위로 여기 수술 다 자르고 암술만 남겨놓고, 네, 이쪽은 암술 자르고 수술만 남겨놓고 붓으로 꽃가루 묻혀가지고 여기다 옮겨준 거예요. 상상해보면 그 수도원이 좁은 데가 아니잖아요. 자급자족하던 거였으니까 막 수백 평 수천 평의 땅이 있고 거기다 콩을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콩 하나에서 꽃이 하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붓으로 붙여서 이렇게 옮기고, 또 이게 딴 데 묻으면 안 되니까 또 붓 빨아가지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앉이고, 쉽지 않겠죠. 이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꼬투리가 달리면 꼬투리를 까가지고 이 안에 있는 콩이 몇 개인지, 이 콩이 둥근 콩인지 주름진 콩인지 황색인지 녹색인지 꽃은 보라색인지 흰색인지 콩깍지 모양이 부풀었는지 이렇게 올록볼록한지, 그 다음에 콩깍지가 녹색인지 황색인지 이런 거 다 쟀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상상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궁금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숫자 보세요. 이게 뭐 몇 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해를 본 거야. 보시면 6022개. 그러면 이 노란색 콩을 6000개를 셌다는 거 아닙니까? 2000개 셌다는 거 아니에요. 종자 모양도. 예, 이거 하나하나 기록해갖고 다 셌다는 거 아니에요? 꼬투리 까가지고 요거를 다 뜯어가지고.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서 어떤 유의미한 비율을 찾아냈다는 거, 그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멘델이 뭘 밝혀냈는지, 뭘 알아보고 싶었는지, 뭐가 궁금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뭡니까? 우리 대리 형 고생한 거 좀 알아주자고. 네, 과학자가, 같은 과학하는 사람이 고생한 거 알아봐 줘야죠. 여기 숫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세라 그래도 힘들죠. 그죠? 근데 이거 다 해가지고 캐가지고 이렇게 세서 이 비율을 찾아냈다는 거 박수 한번.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깜짝 놀랐죠? 네, 그냥 칠판처럼 쓰려고 제가 했어요. 자, 멘델이 있던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멘델이 있던 시절은 뭐가 유행하던 시절이냐면요. 제가 몇 글자만 쓰고 불편하면 화면 끄고 쓸게요. 혼합설이 인기 있던 시대입니다. 혼합설. 이게 뭐냐면요. 유전을 하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왜 엄마 아빠 닮은 아이가 태어나냐, 혹은 검은 개와 흰 개 사이에서 왜 얼룩이가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야에다가 검은색 물감, 흰색 물감 섞고 휘휘 휘저으면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물감처럼 혼합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되죠? 검은 개하고 흰 개 사이에서 얼룩이 태어나는 게 이해가 돼. 물감 섞듯이.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 아빠 얼굴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이 생긴 애가 태어나는 거 이해가 돼요. 물감 섞듯이 이렇게 섞으면.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그 시절.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자, 멘델이 이 둥근콩하고요. 네. 둥근콩 순종, 둥순이, 주름진콩 순종, 주순이 요 둘을 교배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둥근콩일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멘델이 처음에 요걸 했을 때 혼합설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가 다 혼합설을 믿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주름진 콩이 있고요. 둥근 콩이 있으면 섞으면 둥근 콩이 주름진 콩의 홈을 메워서 둥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둥근 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여지없이 둥근 콩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보시면 이렇게 나온 둥근 콩끼리 교배를 하면요. 그럼 보세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혼합이 되니까 둥근 거하고 섞으면 둥근 것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둥근 것하고 주름진 게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3대 1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1이 나온 거야. 그럼 3대 1이라는 얘기는 25% 정도의 주름진 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물감처럼 섞인다 그랬는데 섞였는데 어떻게 없는 물감이 나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험의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 2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멘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대리 형 옆에 있다.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죠? 멘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좋죠. 자, 보시면 자, 멘델은 이게 그 주름진 거가 이 정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넌 주름진 걸로 태어나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누가 줬을 거냐면 엄마가 주든 아빠가 주든 하여튼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를 줘야죠. 애한테. 그래야 주름진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의의도 없죠. 아니 뭐 애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애의 유전 정보를 누가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주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틀림없이 주름진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근데 뭘로 보인다고요? 둥근 걸로 보이면 둥근 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여기서 멘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전 정보는 물감처럼 섞여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입자 상태로 남아있다. 다만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서로 다른 정보 2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 2개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의 내용이 다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보인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둥근 거에 대한 정보와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뭘로 보이더라? 둥근 걸로 보이더라. 그걸 뭐라고 하자? 우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출현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유전 정보가 섞이는 게 아니다. 입자 상태로 있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입자설입니다. 유전 정보는 섞이지 않는다. 입자설의 관점에서 입자 상태로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사람은 2개씩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가 아빠가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주름진 거 이것도 정보가 2개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열의 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인데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두 개인데 자식한테는 둘 중에 하나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3대 1이 나오냐?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를 이상하게 외우다 보니까 분리의 법칙은 3대 1 이렇게 외우는데 그 분리의 법칙이 3대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식한테 넘겨준다. 이겁니다. 아빠가 둘 중에 하나, 엄마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넘겨줘서 쌍을 이룬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3대 1이 나오냐? 우리 이런 표 그리잖아요. 이런 표. 이런 표. 근데 여러분들이 요 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거는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입니다. 정자, 난자. 이게 뭐 아빠라고 치고 이게 엄마라고 치면은 이건 요거는 아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의 종류. 정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의 종류고요. 요거는 엄마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정보의 종류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소 분열을 배웠으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돼요. 그러면 라지알 복사본, 스몰알 복사본. 요게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면 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쪽은 라지알, 이쪽은 스몰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더 나눠지면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우리 지금 감소 분열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요게 꼴이 닿으면 이게 정자거든요.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라는 게 라지알, 스몰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요렇게 더해서 여기다 써준다는 건 뭡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애를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여기는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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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여기도 스몰알, 라지알이라고 안 쓰고요. 우성을 왼쪽에 써줍니다.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둥근 콩, 둥근 콩, 둥근 콩, 주름진 콩. 그래서 3대 1. 3대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정보 두 개 중에 하나 넘겨주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 두 개 중에 하나 넘겨준다. 그래서 정보가 분리된다. 지금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상동염색체가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멘델 시대에는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염색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멘델은 입자가, 유전 입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 입자를 두 개 가지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넘겨준다. 분리돼서 하나를 넘겨준다. 그래서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자. 됐죠?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리 형이 뭐라고요? 콩진심. 콩의 진심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둥근 콩, 그러니까 콩의 모양이 콩의 색에 영향을 줄 거냐 혹은 주지 않을 거냐 이게 궁금했어. 이해됩니까? 둥근 콩이면 뭐 노란색이 많이 나온다거나 둥근 콩이면 녹색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 서로 유전이 될 때 콩의 모양이 유전되면 이 유전이 콩의 색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근데 보시면 자, 우리 이거 보시면 둥근 콩 대 주름진 콩이 3대 1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과 녹색도 3대 1로 나옵니다. 노란색이 우성이에요. 이렇게 나와. 자, 가설이 이겁니다. 콩의 모양이 콩의 색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콩의 모양만 따로 이렇게 봤을 때는 3대 1로 나오고요. 콩의 색깔, 요것만 따로 봤을 때는 3대 1로 나와. 근데 이 둘을 섞으면 만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3대1이 나오고 이거는 뭐 2대1이나 1대1이나 이런 식으로 혼자 키웠을 때, 혼자 유전을 시켰을 때 3대1인데 이 비율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둥글고 노란색 순종,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 순종. 그래서 자, 이렇게 줄게요. 요거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주면 둥글고 노란 거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돼서 잡종일 때 그러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자,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게 염색체로 따지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아이고,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수 분열하면 상동이 나눠지니까 둘 중에 하나 나눠지고 둘 중에 하나 나눠져요. 그러면 이쪽 걸 가져가든 이쪽 걸 가져가든 라지 R이 올 거고요. 이쪽 걸 가져가든 이쪽 걸 가져가든 라지 Y가 올 거야. 얘가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건 라지 R, 라지 Y. 같은 논리로 스몰 R, 스몰 Y. 합쳐지면 요거. 자, 잡종일 때를 자가교배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하고 콩의 모양하고 콩의 색깔이 섞여 있는 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봤을 때는 3대1, 3대1로 나오는데 이걸 섞어서 봤을 때도 이 비율이 유지가 되냐 깨지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섞으면 이거는 어떻게 섞냐 보시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세포 보시면, 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요게 상동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죠? 라지 R 시리즈, 스몰 R 시리즈. 요거 둘 중에 하나. 라지 Y 시리즈, 스몰 Y 시리즈. 하면 이렇게 됐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B, D, D다. 얘가 각각 염색체가 독립되어 있다. 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요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는 8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요거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교배시키려고 그러면 8 곱하기 8이 필요합니다. 그죠? 88.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둥글고 노란색. 둥로에 동그라미 줄게요. 여기도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노랑, 둥글고 노랑, 둥글고 노랑. 여기도 라지 R, 라지 Y가 하나라도 있으면 둥글고 노랑.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둥글고 녹색 세모. 자, 둥글고 녹색 세모, 둥글고 녹색, 또 둥글고 녹색, 둥글고 녹색.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여기는 뭐냐면 주름지고 노랑 네모. 여기 주름지고 노랑, 주름지고 노랑,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 다이아. 자, 그러면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파란색으로 쓸게요. 9개, 3개, 3개, 하나. 이게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유명한 9대 3대 3대 1 아닙니까? 네. 근데 독립의 법칙이 9대 3대 3대 1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제가 뭐라고요?
이 비율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섞었을 때 둥근 거 대 주름진 거 몇 대 몇? 자, 둥근 거 몇 개요? 요렇게 둥근 거, 주름진 거 12개 대 4개 3대 1. 오케이. 자, 노란색과 녹색. 노란색, 요렇게 노란색, 녹색 12개 대 4개 3대 1.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서로 다른 형질은 유전될 때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멘델의 법칙. 멘델은 혼합설을 입자설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유전 정보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정보가 서로 다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그걸 우성이라고 하자. 그게 우열의 원리. 그리고 두 개의 정보를 자식한테 넘겨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넘겨준다. 그게 분리의 법칙. 그리고 서로 다른 형질이 유전될 때 각각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한 다음에 한 200년 정도 묻힙니다. 왜 그러냐면 멘델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입자, 그러니까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입자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입자가 뭐냐?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볼 수 있냐? 뭐냐? 이게 정전환자 만들 때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현미경이 없으니까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멘델이 주장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200년쯤 지나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잘 관찰했더니 염색체의 움직임이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 입자의 움직임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멘델의 법칙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면 좋은 게 멘델이 다윈의 지상설 할 때 그 다윈과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윈도 마찬가지로 혼합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알 수도 있지만 다윈의 기본 전제, 자연 선택의 기본 전제가 다양한 자손이 태어나야 말이 되거든요. 근데 다윈은 그걸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혼합설을 믿으면요, 정보가 자꾸 섞여서, 물감이 자꾸 섞여서 색깔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줄어들거든요, 혼합설을 믿으면. 근데 다윈의 생각은 일단 변이가 많고 그 중에 다양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중에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가 살아남으면서 진화가 되는 게 자연 선택의 원동력인데, 그 다양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다윈과 멘델이 만나서 멘델이 그거 그렇게 섞이는 거 아니야, 입자로 남아있는 거야 라는 걸 만약에 알려줬다면, 그러면 다윈의 가설이 좀 더 탄탄해졌을 겁니다. 그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못 만났어요, 둘이. 그래서 항상 생물학자들은 생각을 하죠. 둘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현미경까지 받쳐줬으면 멘델이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었을까. 네, 생각해보는 건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멘델이 한 업적 뭔지 알겠죠? 노력 많이 하셨고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3대1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낸 사람,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낸 사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예, 되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사람의 유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